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때 결국은 뇌 조직이 문제가 됩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큰 공포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가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드는 그런 분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여 년째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최석근 교수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이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내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느냐.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거나 약을 먹게 되는데 이런 뇌졸중, 뇌경색과 뇌출혈은 과연 내가 뭘 가지고 이렇게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야 될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좀 한번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거울을 보면서 이 눈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 초점이 분명한지, 눈을 좌우로 굴려보고 위아래 돌려보고 괜찮은지, 말을 해보면서 구음 장애가 있는지, 말이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조금 말이 헛나오는지 하는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 더 내려가셔서 손에 힘이 빠지는지 아닌지 보시고, 더 내려와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좌우의 감각이 이상한지, 더 내려가서 다리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걸어보시면서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해 보는 것이 증상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너무 많은 분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실제 뇌졸중인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다고 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연령이 들어가면 우리가 평형을 감지하는 이런 센서들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많습니다. 어지럼증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그 어지럼증이 나타난 시점이 매우 불명하다. 그리고 발음이 불분명하고 사례가 걸리거나 목소리가 헛나온다. 실제 걸어보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증상과 동반된 어지럼증이 있는 분은 분명히 일과성 허혈 발작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병원에 무조건 빨리 가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머리가. 어우. 제가 두통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두통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동맥류 파열될 때 뭐 어마어마한 두통을 느낀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흔히 간과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후두부가 이렇게 꽉 조이듯이 그냥 누가 와서 뻑 때리면서 꽉 조이듯이 하는 그런 통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혈관이 터지지 않아도 혈관에 균열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점이 명확하고 두통 외에 후두부 동통이 급작스럽게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혈관성 두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넘기지 마시고 의료진을 찾아서 영상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요! 뇌졸중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의식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뭔가 위에 뭐가 차 있을 때 이게 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압이 올라가면요. 이 환자분이 뭐가 생기더라도 병원까지 가면은 문제없이 이렇게 치료를 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 기도 확보가 안 되거나 이것 때문에 2차적으로 뇌손상이 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의식이 안 좋을 때는 뭘 먹이는 자체가 기도를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극을 주는 것보다 좀 몸을 이완시켜주고 기도 확보에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숨만 잘 쉬어도 병원까지 가면 충분히 멀쩡하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볼 때 꼭 숨이 잘 쉬는지 보고 토물 있으면 입에서 그거를 없애서 숨을 쉬게 해주고 굳이 불필요하게 뭔가를 먹여서
다시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은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3시간이 골든타임이다. 아니면은 요 근래 들어서는 4.5시간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혈관이 막힌 다음에 4시간 반 이내에 혈관을 재관류시켜 줬을 때 환자가 멀쩡해진다. 근데 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안 좋냐? 시간이 오래될수록 뇌 혈관의 손상이 심해 있는 상태에서 피가 다시 가면 한마디로 한강 뚝이 새는 것처럼 피가 새버립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뭔가를 해줘도 또 다른 뭔가가 생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매우 많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증상은 11시 정도에 시작됐는데 주무셨기 때문에 이분이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알기 힘들고 결국은 일어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골든타임이 늦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 사람의 혈관 구조는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이 4.5시간은 그냥 평균치입니다. 경험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나온 수치이고 사람마다 혈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늦더라도 병원에 가면 어떤 분은 증상이 생기고 나서도 5시간, 6시간 됐는데 CT에서 손상이 없고 그러면은 골든타임이 더 긴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지났더라도 가급적 빨리 가는 게 신경학적인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활 치료라는 것은 완벽하게 100% 정상 상태로까지는 가기는 힘들지 몰라도 증상 개선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은 완전하게 정상으로 되돌이킨다는 것은 힘든 게 뇌 분야입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셨어도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가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드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큰 공포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